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놀거리, 즐길거리, 취미거리, 먹을거리를 아주 지적으로, 포커적으로 리뷰하는 페이턴틀리 플레이 유성원입니다. 유인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 광채는 무엇이냐? 그러지 마세요. 이 센터에서 나오는 이 빛은 무엇이냐? 그렇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 마치 그 3인조 무슨 그룹 같이. 그니까요. 네. 코요테 뭐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늘 사실 우리가 네. 뭐 이렇게 가운데 지금 광채가 나시는 분을 모시기도 했지만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겹경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우선 뭐 한 가지만 좀 그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아마 저희가 한 3월쯤에 드디어 첫 협찬사로부터 유료 협찬을 받아서 네. 촬영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네, 그래서 3월에 아마 네. 첫 네. 스폰, 기업 스폰을 네. 받고 촬영하는 첫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야. 구독자 축하드려요. 318명인데 어. 이런 일이 생기다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그거밖에 네.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먼저 개인적인 일인데 이거는 아마 방영은 좀 뭐 며칠 있다가 유튜브에 공개되겠지만 내일 저가 이제 뭐 했었던 아주 이제 큰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네네네. 이제 승소를 해가지고 네. 내일 무려 SBS 8시 뉴스에 오.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상호명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아, 예. 네. 우리나라 대표 빙수 브랜드인 설빙 소송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제 아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네네네. 그 소송을 제가 이제 작년에 맡아서 네네. 시작을 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이번에 승소를 어허. 너무 이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좀 전에 SBS 뉴스팀에서 연락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거기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말이야. 아, 그랬어요? 네. 진짜? 뉴스팀에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유 잘 대표님이 알아요. 신방과를 나오셨죠. 아, 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게스트를 좀 모시려고 했는데 네네네. 너무 우리가 미미한 거야 그동안.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게스트분들께서 야 내가 꼭 발 담궈도 되는데야 뭐 이제 하시다가 네. 겹경사의 소식을 듣고 네. 드디어 네. 오늘 이렇게 네. 게스트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아, 표정은 아니시라고 지금 부정을 하시는데요. 너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보시다시피 네네네. 엄청난 미모의 의사 분을 네네네. 구독자 떨어져 네. 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네네. 오늘 이제 게스트로 모신 분은 네네. 이인화 원장님이십니다. 한성과학고, 네,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죠. 졸업하시고 무려 카이스트 어허.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과학고를 2년 만에.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 바로 입학을 했어.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어. 그러다가 네. 내가 공대 체질이 아닌가 보다 깨달으시고 덕성을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네. 다시 공부를 하셔갖고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에 와. 입학을 하셔서 이제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지금 이제 원장으로 이제 네. 근무하고 계신 아.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 이인화 원장님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네. 오늘 떨리시죠? 네, 안 그래도 한잔 하고 오셨는데. 사실 너무 과분한 속이어서 저 그냥 의사고요. 열심히 일하는 의사고 오늘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다 떠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또 미모와 화려한 팩을 겸비하신 지덕체를 모두 다 겸비하신 이인하 원장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뭐 다 했네. 뭐. 다 했지. 다 했어. 끝났어 이제. 뭐 이제 얘기 뭐 할 거 이제 없잖아. 하자고 이제. 9시야. 빨리 하자고. 그래. 백신이야 뭐. 이불이 백신인데 뭐. 우리한테. 맞는 말입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신데 자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mRNA 백신, 코로나 백신 편을 이제 두 편에 이어서 방영을 했었는데요. 네네. 저도 나름대로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지만 네. 의사분이 나오셔서 뒤에 이야기들이라든가 더 상세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인화 원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인화 원장님께서 코로나 mRNA 백신 또 일반 백신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효능상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백신이 바로 모더나의 네네. mRNA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더나 또는 또 파이자도 이제 mRNA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항체 형성률이 둘 다 94%, 95% 정도 돼요. 이게 높은 건지 실제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 독감 백신들이 항체 형성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맞는 독감 백신 항체 형성률, 예방률 그런 걸 따지면은 높으면 70%, 낮으면 40%까지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비교해서 모더나나 화이자
주사의 뭐 95%, 92%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거네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항체 수치가 주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측정을 한 거라 그게 언제까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 그것까지는 팔로업이 조금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에 그 항체가 유지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믿을만하고 더 좋은 백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항체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자주 접종을 해야 되는 뭐 독감 백신처럼 맞아. 접종을 독감 하거나 백신 맞잖아. 그러면 그래도 독감이 걸려. 걸릴 수 있죠. 재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이 걸렸어요. 백신 맞았는데 독감 예방주사. 또 들어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맞아도 뭐 별 의미가 없네. 그래. 심지어는 안 맞잖아. 딸은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A형, B형 둘 다 걸렸어. 12월에 A형 걸리고 2월에 B형이 또 걸리더라고.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항체가 모든 사람이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생기긴 하는데 네. 뭐 조금 약하게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럼 네. 편차가 있잖아요. 그쵸, 개개인별로.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이거나 그런 경우에 독감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지난번 방송 때 mRNA 백신의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인화 원장님이 조금 mRNA 백신과 이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봤는데 네네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신 플랫폼을 보자면은 전통적인 방식인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제조합 단백 기반 백신이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mRNA, DNA 백신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백신들은 바이러스를 키워서 배양을 해서 그거를 뭐 죽이거나 아니면 약독화 시켜서 바이러스 자체를 백신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앙체 형성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은 근데 뭐 생백신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가도 그게 병원체가 돼서 질병을 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온 mRNA 백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원만을 형성하는 mRNA를 만들어서 몸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생백신, 사백신은 저를 약독화시켜서 이제 몸에 주입을 하는 건데 mRNA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의 손을 아니면 문을 열 수 있는 손만 요만큼 해가지고 요거를 mRNA 코딩을 해가지고 그것만 발현시킬 수 있게 항원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백신? 그렇죠. 맞춤형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좀 훨씬 덜 할 수 있고 그렇지 딱 찍어갖고 핀셋 핀셋 규제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 한 놈만 찍어갖고 잡는다.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맞아요. 근데 아까 지금 mRNA 백신은 94% 효능이 좋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통적인 백신들에 비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mRNA 백신의 기전이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백신들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백신의 종류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장단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mRNA 백신이 어쨌든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mRNA를 사용해서 암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백신으로 이제 급격하게 부상한 게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mRNA를 이제 백신으로 사용을 못한 게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뭔가가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니까 연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mRNA 백신도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구나. 단기간이지만 그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고 일단 그 전에 사백신이나 생백신의 옛날 전통적인 방법의 장점은 제조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체 유도가 굉장히 우수한데 그에 반해서 만들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배양도 해야 되고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려면은 생산시설이 굉장히 안전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바이러스 자체를 막 배양을 하면은 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배양할 수 있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배양하는데 오래 걸리고 근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mRNA 백신은 그냥 실험실에서 시험관에서 그냥 똑딱똑딱 하면은 며칠 만에 만들 수 있고 컴퓨터로 유전자 연기설만 알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미국은 지금 화이자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이자도 맞고 있고 모더나도 맞고 다 있고 맞고 있고 뭐 후기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지금 없지만 근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맞고서 우리 언제 맞을라나 맞고서 저희도 한번 후기를 이렇게 한번 드렸습니다.